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저희가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그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지금 시장이 한 1분 30초? 예,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1.47%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S&P 500도 0.52% 하락입니다. 애플은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 부담이 없다. 우리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서 AI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데 오히려 비용 부담이 없는 애플이 생존. 그러니까 2.6%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해서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 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조금 버텨내는 모습이고요. 반면 어제 또 실적 발표했었던 AMD의 주가가 무려 17% 급락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9%, 샌디스크의 급락도 보였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을 비롯한 종목들 테슬라, 메타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을 했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구글의 주가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조금 이제 상승을 기록을 한 건 다우에 들어가 있는 일부 테크 종목들도 그렇지만 나이키의 주가가 어제 5% 넘게 올랐고요. 암젠을 비롯한 오늘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디즈니의 주가도 최근에 꽤 견조하죠. 이런 종목들의 상승에 영향을 받았고 일부 이제 필수 소비자 쪽에 있어서도 월마트 그리고 P&G, 포스트코, 맥도날드, 홈디포 등의 종목들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계속해서 있는 걸까요?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는 이유 월간 뉴스레터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전 리먼브라더스 은행의 한국 대표로 역임하셨죠. 김준송 대표님 모시고 시장의 분석을 환율 데이터 그리고 금리 내용들 한번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장 흐름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왜 웃으면 안 돼요. 명성님, 지금 네. 실성한 거 아니죠? 아유, 어제도 그렇지만 네. 오늘도 자꾸 저한테 숙제를 던지네요, 시장이. 시장은 늘 우리에게 숙제를 던지죠. 네, 오를 근데- 때는 왜 오르고 하락할 때는 왜 하락하는지. 그러니까 명백한 이유를 주면은 요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데 지금 약간 핑계는 AMD 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만 꼽으면은 음, 이란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이란발 예. 일단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또 흔들어요? 그게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네. 둘이 이제 금요일에 대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렬 위기라고 해서 쫙 빠지다가 다시 이제 지수 보시면 쫙 올라왔거든요. 그 올라왔던 시점이 이제 결렬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설득했다. 네. 네, 그러면서 여기 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막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일인가 싶잖아요. 빌미예요, 빌미.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는 어제 제가 금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특히 미국 증시 한정해서 봤을 때 미국 증시를 지금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끼는가?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제 치고 올라갈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가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잖아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있다 그러지. AI는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칩 관련해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그러지. 전력 문제 있다 그러지. 그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필요한 게 돈인데 그 돈에 대한 이자율은 내려오질 않죠. 금리가 내려오질 않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고민이 많아서 그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한 3년 동안 올라갔던 데에 대한 그걸 받아줄 만한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붙지 않는다는 게 일단 근본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시장이 계속 레버리지 청산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뉴욕 증시에 들어가 있던 레버리지도 좀 많았겠죠. 그런 것들이 계속 청산되는 과정에서 지금 시장은 좀 위기
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판단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볼 내용들을 오늘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애프터마켓의 구글의 그러게요. 주가가 6%. 자, 요거 그래도 좀 희망을 걸었는데 구글의 주가가 지금 7% 급락으로 출발을 하네요. 실적 이러면은 발표가 나온 건가요? 됐겠죠? 저 아직 저희가 이제 기사로 뉴스는 아직까지 안 확인은 떴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주가가 하겠고요. 움직이고 현재 있으면 애프터마켓에서 브로드컴은 3.5%대 반등하고 있는데 구글의 주가가 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구글에 거는 기대가 컸고 좀 그렇죠. 이제 이 시장에 좀 반전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ARM은 지금 10% 넘게 급락하네요. 하하, 이 시장이 쉽지가 않네요. 13% 지금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네. 이제 실적 숫자 나오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었는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어제 AMD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AMD가 본장에서 10%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꺾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들 있잖아요. 네네. 1%라도 매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꺾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중국 매출도 사실 일회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더 성장이 없는 건가 멈추는 건가 하는 두려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꺾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안 올라가던 게 꺾이는 건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밑에 있던 게 꺾이는 거는 원래 그런 애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던 게 꺾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일단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크죠. 많이 올라온 섹터, 그런 종목들, 기술주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요. 기술주가 문제긴 한데 어쨌든 큰 범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한 요때쯤 잠에서 다시 깼거든요. 이 진짜 와,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싶을 정도로 이때는 급락세가 좀 심했어요. 나스닥도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었고 뭐 어지간한 종목들이 10% 넘게 폭락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이슈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뭐 비트코인 시장도 계속 하락폭을 넓히고 있고 뭐 AMD발 그리고 또 뭐 엔트로픽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묶이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찍고 다시 올라왔죠. 특히 다우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나스닥도 이 정도면 많이 올라온 셈인데 요거를 봤을 때는 요때 딱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 이란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S&P 500 이거 히트맵 보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만큼 이렇게 안 좋나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 모르겠어요. 숫자 세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한눈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쏠림이 있었던 종목들은 그쵸. 하락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은 오르고. 맞아요. 면적이 넓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네. 그런데다가 우리가 또 요즘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AMD, 그리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었다 보니까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이런 쪽을 많이 보고 있었다 보니까 이쪽의 하락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고 팔란티어는 어제 실적 좋다고 올라가더니 금방 또 10% 넘게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기는 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러셀 2000 보면은 여기도 비슷해요. 빨강색이 물론 많아 보이지만 그린라이트도 꽤 있거든요. 시클리컬이라든지 파이낸셜이라든지 에너지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블룸 에너지 이런 거 막 두 자릿수씩 급락하고 12%나.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우주항공 드론 이쪽도 크게 빠지고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 급락을 하니까 우리에게 좀 가까웠던 종목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 걸 보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건 그동안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일단 타격을 받았구나라고 베이스로 깔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계속
불안합니다. 4.73% 근처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림 4.278%로 마무리가 됐고요.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네요. 97.7 수준까지 계속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금값 또 올랐죠. 다시 5,000달러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은값도 뭐 조금씩이지만 계속 급락 이후에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이 간밤에 좀 컸는데요. 요거 6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흐름이 변동성이 계속 있죠.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됐던, 이 막판에는 좀 완화가 됐던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랑 어쨌든 대화는 하긴 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완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하더니 또다시 급등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추세를 그리는 게 아니라 급락과 급등과 급등이 반복되는 건 저는 아무래도 좀 레버리지로 인해서 좀 비대해진 그런 금융 상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반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신경이 좀 쓰이는 상황이고 알파벳 이거 다시 올라왔네요. 낙폭 많이 플러스 전환했네요. 지금 주당 순이익을 2.63달러를 추정했는데 2.82달러가 발표가 됐고요. 매출은 1114억 3천만 달러 예상했는데 1138억 3천만 달러. 근데 왜 애프터마켓에서 아까 전에 그랬던 거죠? 그러게요. 지금 내용들을 한번 AI 지출이 대폭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이 증가할 거다. 그 지출이 증가할 거다는 사실 양면성을 띠고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 광고 매출이 조금 줄었네요. 118억 4천만 달러 예상했는데 113억 8천만 달러가 기록이 됐고 트래픽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162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죄송합니다. 165억 9천만 달러. 지금 지출이 2025년 대비해서 올해가 1,750억에서 1,850억 달러로 거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2배. 예상치가 1,200억 달러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한다는 건 비용 자체가 일단 돈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요거를 이제 구글이니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시장 좋을 때는 야 캐펙스 늘어나네 그럼 반도체 가자라고 외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마이크론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의 그러면 반등하네요. 2.09% 반등이 나오고 있고 샌디스크 한번 볼까요? 샌디스크도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시간에가 안 잡히네요. 1.6%. 일단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구글이 조금 책임지고 뭔가 큰형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만큼 조금 불안정한 건 사실이다. 네. 아이고, 뭐야, 이거 또 5%. 이게 자꾸 오르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변동폭이 좀 심합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0.33% 소폭 하락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6% 급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애프터마켓에서 2.5%대 급등 보이고 엔비디아도 1.85%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구글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 증가나 뭐 유튜브 쪽에 있어서 광고 매출이 조금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다라는 거 정도를 전달드렸는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자, 준비된 내용 하나씩 볼까요? 그래서 이제 기술주 급락을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 외에서 다시 본장으로 돌아가서 네. 본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일어났을 때 좀 놀랐던 그 정도의 숫자들이 AMD 17%, 팔란티어 15%, 마이크론 무려 12% 폭락이 나오고 있던 그 시점에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암호화폐 매도세 심화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고조 속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을 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나스닥 100이 2.2%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었고요. 악시오스라는 언론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왜 어제 이란이 지역이랑 시간을 좀 변경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란이 좀 불만이 있었던 거죠. 미국과의 회담에 낙관적이지 않다.
핵 프로그램만 맞춰야지 탄도미사일까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탄도미사일 문제를 삼는 건 나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이란이 뭔가 불편함을 표시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뭐 그러면은 우리 안 하든지 말든지 너네 맘대로 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갔고, 이란이 결국 거기서 우리 안 할래라고 선택을 했다 라는 것까지 전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안 할래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시장이 계속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후발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붙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시장이 불안한데 이 이슈까지 터지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하락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 악시오스라는 곳에서 이제 이란 핵 협상이 재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니까 어쨌든 그 2% 넘게 하락하던 그 나스닥은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랍 국가들이 좀 이란을 설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이 뭐 발차고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일단 대화는 한번 해보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금요일 협상 테이블은 마련이 됐다라고 해서 불확실성은 좀 덜었고 일부 저가 매수세는 유입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두 번째 이유가 아까 뭐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그 이란 이슈만 해결되면 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요게 이제 그 60분 봉이거든요. 근데 쭉 내려오다가 전혀 이제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간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을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성향이 있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보다는 달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로서의 성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좋을 때는 막 두 개 다 쓰면서 막 이렇게 올라가더니 지금은 안 좋으니까 기술주랑 같이 빠진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디지털 금이라고 하기에는 한참 멀었다라는 오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티펠에서는 38,000달러 전망을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3,000달러거든요. 38,000달러면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건 펀더멘털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구글 주식시장은 떨어지다가도 알파벳 같은 데가 이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데가 EPS 성장은 여전해라고 하면은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고 돈이 계속 신규 매수가 유입이 안 되면 극도의 공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모두의 관심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줄줄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주요 의제로 삼기 시작했어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재무부에 비트코인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아니, 뭐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어떻게 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더니 거기서 또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근데 거기서 이제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을 구제할 수는 없어. 우리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암호화폐를 매입할 권한은 없어. 라고 하면서 요거는 이제 암호화폐 쪽은 계속 희망을 잃기 시작한 그런 구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저가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정말 바닥일지 아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 두 가지죠. 이란 불확실성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락, 요 두 가지인데, 그걸로 인해서 그 이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에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비트코인이나 기술주를 봤을 때 뭐 AMD 여전히 본장에서 10% 넘게 하락했고, 지금 구글도 시간외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 걸 봤을 때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자금들을 받아줄 만한 신규 매수세가 들어가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와 또 경제지표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금리는 계속 위에서 등락을 보이네요. 금리가 잘 안 빠져요. 그 케빈 허시 지명 이후로 뭐 4.2 밑에 있던 게 4.2 위로 올라갔고, 이제는 4.2보다도 더 높은 구간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4.3%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고, 간밤에 그 국채 발행 규모는 다행히 좀 동결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긴장을 또 크게 하면서
하면서 금리가 또 급등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좀 잡아줬던 근데 또 이걸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뭐 그렇다 치고 내년에 더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년까지 걱정을 하는 여기 보시면 shortfall next year라고 돼 있잖아요. 내년까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보이는 거 보니까 와 시장이 진짜 별의별 걸 다 갖고 와서 걱정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경제 지표는 그러면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이 심리를 뒷받침할 수 있고 아니면 역전시킬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나왔느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DP 민간 고용은 22,000건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고용 확실히 안 좋네. 그러면 또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나 싶었는데 이제 서비스업 PMI,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53.8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게 문제예요. 프라이스. 물가가 12월에 비해서 1.5포인트가 또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뭐 고용이 아무리 안 좋아도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연준이니까 그러면은 연준에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그나마 이제 다음 주에 미뤄졌던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아까 금리의 방향성을 아래쪽으로 내릴지 4.3% 위쪽으로 올릴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2월은 뭐 조금은 뭔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약간은 또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구글의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가장 큰 수혜는 브로드컴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6%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비용 지출 때문에 지금 구글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현재 다시 뭐 1%대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 비용이 어디로 갈까? 브로드컴도 이 수혜를 받겠죠. 그 비용에 대해서 돈을 벌겠죠. 그렇게 돼서 이 흐름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는 브로드컴이 현재 받고 근데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브로드컴이 만약에 네.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하락했죠. 최근에 그러면 많이. 몰라요. 근데 브로드컴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최근에 미디어텍 쪽으로 구글이 좀 돌릴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미디어텍이 뭐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이게 연계되는 작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구글이 브로드컴한테만 맡기다가 브로드컴이랑 미디어텍을 이렇게 좀 뭔가 해칭을 하려다가 미디어텍 쪽으로 밀어주는 듯 했는데 미디어텍이 또 기분이 좋아서 가격을 올리니까 또 브로드컴 쪽으로 옮겨가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브로드컴이 그동안 미디어텍에게 조금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밀린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게 막 시장에 어떤 엄청난 수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브로드컴도 반등을 하고 저는 이제 브로드컴만 반등해서 좀 아쉬울 뻔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까지 함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그래도 반등을 보여줘서 그쵸. 그나마 다행이다. 조금은 그러니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S&P 500의 테크 쪽이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벌써 뭐 그런 테크니컬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테크 섹터 기술주 기술주의 분석을 예.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넘게 하락을 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10%예요? 네, 10%면 조정, 뭐 20%면 약세,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예, 근데 벌써 이렇게 빠르게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엄청 빠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거고 특히나 이게 문제죠. 소프트웨어 ETF 이거는 작년 4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4월이 어떤 시기였는지 기억하시죠? 트럼프가 그렇죠. 이제 딱 관세했던 날이죠. 리버레이션 데이. 그때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많이 하락했었잖아요. 진짜 시장에 위기가 크게 왔었고. 다 빠졌죠. 뭐. 근데 소프트웨어가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는 건 지금은 결론적으로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기술주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술주에 투자하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엔비디아, 브로드컴, 구글, M7 이런 거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투자도 하지만 전체 뭐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노출도는 당연히 M7 중심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중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좀 적다면 그나마 좀 괜찮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을 들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좌가 깎여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 트레이더 분은. 왜 웃어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건 기회 아닌가요? 투자자나 트레이더로서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순간이 지금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열받기도 하는데 이 사람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장 전체가 이렇게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오늘 녹색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기술주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고통을 받을 뿐이에요, 지금은.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중소형주 안에서도 사실 노출도가 컸던 그런 종목들이 급락을 한 거지 다른 종목들은 살아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소프트웨어는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역은행 지수는 올타임 하이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행 지수를 제가 왜 보냐면 원래 시장이 불안하고 뭔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진짜 금리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불안하면 그러면은 지역은행이 제일 불안한 쪽이잖아요. 예, 금융 그 시스템에서 제일 불안한 연결고리가 지역은행이니까. 근데 거기는 전혀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만약에 오늘 뭔가 그 이란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있었다면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또 말이 안 되거든요. 로키드 마틴도 하락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이쪽으로 쏠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락했죠? 그리고 또 블룸에너지 이것도 사실 소프트웨어가 급락한 배경을 거기서 찾거든요. 에너지. 엔트로픽. 엔트로픽의 그 뭐 법률 이 뭐라 그러죠? 법률 그 코딩이라 그러나? 예, 그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어느 순간 이제는 뭐 재판을 기다려서 판결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AI가 이미 판단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자로 재판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다른 소프트웨어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AI는 어쨌든 엔트로픽이 잘하고 있는 건데 다른 소프트웨어가 죽더라도 엔트로픽은 뭐 블룸에너지 필요 없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설명이 안 되는 하락도 존재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강제 매도와 단기 위험 회피. 여기서 강제 매도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레버리지, 청산. 예, 이게 강제 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기대했던 섹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레버리지 액수가 비대해졌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청산이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이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랑 가까운 종목에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네. 코인 시장도 계속 급락이 나오니까 일단은 저가 매수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본 건 왜 올해가 중간선거의 해라고 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올 초에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뭐 1년 지나가면 다 이렇게 올라가지만 연중에는 계속 이렇게 좀 하락세,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게 중간선거마다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4년 주기로 계속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역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 오브 로우가 그러면 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어딘가는 7월이고 어딘가는 2월이고 어딘가는 10월, 11월까지 간단 말이죠. 다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의 해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계속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22년도에 이런 차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거랑 똑같이 조금 변동성을 좀 겪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미 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를 굳이 이제 월간으로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간 선거의 해에는 1월, 2월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다가 3월, 4월에 좀 올라가다가 5, 6월, 7월, 8월에서 거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꽤 길게 횡보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어쨌든 뭐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계산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쪽이 수혜가 되고 이쪽이 피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이제 미드텀이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의 해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다시 리턴, 그러니까 반등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또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트럼프 랠리가 이어졌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또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올해의 미국 증시는 그렇게 세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 국장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 미국 쪽으로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가 1주전, 2주전, 3주전, 4주전 크게 다른 게 없잖아요. 예, 보시면은 한국, 대한민국은 이만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 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와 기술주가 하락을 한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 은행주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지금 한 3년 동안 올려놓은 빅테크에서 조금씩 다른 쪽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근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40% 그쵸? 안팎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이 빅테크에서 빠져서 과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40% 안팎인 우리 시장으로 오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멈추더라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종목들이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1.5%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오늘 지금 상황도 보면 아시다시피 뭐 구글은 변동성이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구글 투자 많이 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또 필요하겠네 하면서 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퀄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네. 가이던스가 메모리 부족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쵸. 지금 쇼티지가 나 있는 예. 게 퀄컴의 실적에 발목을 붙잡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메모리 없어라고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미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주춤하는 이유가 엔비디아 주가 보면 아실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보면 아실 건데 근본적으로 미국이 하고자 하는 AI에 대한 그 칩 쇼티지가 되게 큰 거예요. 그쵸.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안 지어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전력 쇼티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풍부해야 되는데 금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되는 데가 어디야? 하면서 이제 메모리 쪽을 계속 어쨌든 그쪽에서는 EPS가 좀 받쳐주는 거죠.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미국 주식을 다 팔고 가야 되냐? 저는 그거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측면에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을 조금씩 달래고 있어요. 미국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에 대해서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고 미국 국채로 매우 외국 자금이 잘 유입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했고요.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이제 하원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졌습니다. 불확실성 하나 어느 정도 덜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유익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중국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고민되는 거는 그래서 과연 소프트웨어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제프리스의 내용이에요. 예, 제프리스에서도 이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예,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언제 저가 매수를 할지 너무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지난 6개월 동안 생성형 AI, 엔트로픽 같은 것들이 점점 발전해 소프트웨어를 죽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이제 슬슬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하드웨어 시대가 너무나 좋았다면 이제 이게 예. 소프트웨어로 옮겨갈 것이다 했는데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뭐 그러니까요. 새로운 게 나와서 다 잡아먹고 서로 누가 이기고 지고 이거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인 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확 나와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해자가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AI 버블로 갔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AI로 가는 과정에서 칩이 부족하고 지금 금리가 안 내려가서 네.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지. 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의 급락도 엔트로픽에서 자꾸 찾고 있다는 건 어쨌든 엔트로픽도 AI로 가는 길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는 확실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네. AI의 방향성에 대한 믿음은 투자자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멀리서 생각을 해보면 AI의 근본은 미국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떤 그 과도기에서 칩으로 인해서 빅테크보다는 뭐 다른 쪽 혹은 뭐 반도체 혹은 대한민국 증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언젠가는 다시 미국 증시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의 구글의 주가가 2.9% 상승, 3% 상승으로 그거 상승폭 키우고 있고요. 거의 지금 약간 경마장 중계해드리는 그러니까요.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1번 말이 뒤쳐졌다가 지금 구글이 1번 말인데 다시 한번 2번 말을 제끼고 1번 말이 달려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퀄컴은 근데 9%대 크게 하락세를 야, 보이고 있고요. 알파벳도 4% 급등하네요. 이게 지금 4%까지 또 더 올라갔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브로드컴도 다시 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5%. 예, 그렇습니다. 자, 변동성이 정말 오, 극에 그리고 달하는군요. 요거 엘프 뷰티 아. 14% 급등하는데요. 엘프 뷰티가 오. 이제 조금 저가 제품들 판매하는 뷰티 화장품도 회사죠.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오, 엘프 뷰티도 실적 오, 발표했나요? 신보틱 요거 로봇주거든요. 요거 이제 그 월마트 13%. 자동화 만들어주는 로봇주인데 오, 네. 13%.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빅테크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적 발표하면 또 이렇게 웃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냅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매출 상회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상승세 5%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웃기네요 시장이. 네, 샌디스크도 애프터마켓에서 3%대 반등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밤사이에 있었던 특징주 중에서는 AMD가 17% 가까이 급락했어요. 16%대 급락한 네. 거예요. 근데 그 뭐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죠. 네. 뭐 매출이 이 정도 나왔는데 10.27이 나왔는데 이번 분기가 9.5에서 10.1을 예상한 건 너무 아쉽다. 근데 뭐 애초에 예상치를 9.4로 잡아놓고 그거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중이 많다라고 굳이 그지 뭔가 책을 잡아서 이런 거 같아서 뭐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질이 낮다고 평가하는데 중국 시장 제외에도 실적은 가이더스 상단이고 뭐 오픈 AI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게 우려가 남아 있다. 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제가 납득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요새 오픈 AI 쪽이 그러니까요. 약간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또 엔비디아가 오픈 AI한테 또 투자를 한대요. 200억 달러? 뭐 물론 1,000억 달러는 아니지만 5분의 1이네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약속했던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네. 이번에 오픈 AI가 아, 한 번 다른 더, 거? 예, 한 번 더 이제 자본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 뭐 아마존 500억 달러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또 아마존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막 엔트로픽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다 잡아먹힌다라고 하는데 엔트로픽에 제일 많이 투자한 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네. 근데 굳이 또 오픈 AI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엔트로픽으로 인해서 뭐 오픈 AI가 완전히 밀린다라고 아마존은 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막연한 그런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울프 리서치에서는 엔비디아가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도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런 불확실성과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상으로는 뭔가 들어왔던 레버리지를 덜고 조금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부담이 내려오는 주식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슬슬 현금을 조금씩 미장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게 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번스타인에서는 뭐 AMD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아라고 뭐 비판적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어쨌든 목표가는 상향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실적은 좋은 거야. 근데 목표가 상향이 좀 소심하네요. 약하긴 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쉬웠던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변동성인데 이것 또한 이제 구글이 투자 많이 한다. 정말 압도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메모리가 조금은 반등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반등하는 게 좀 약하죠. 솔직히 최근에 내려온 거에 비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의 어떤 주가 부담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네. 한 2, 3개월 동안의 주가 보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점에서의 좀 변동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급등 뒤 변동성은 1+1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금값이랑 은값이 폭락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예견이 됐나 봐요.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변동성이 있을 거다. 예. 네. 그 폭락을 한 게 이제 레버리지 많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1112. 이 외의 실적들은 뭐 간단히 보면요. 1112 막 이런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장중에 막 두 자릿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빅테크에만 꽂혀 있으면 완전 시장 뭐 완전 나락이네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계속 다른 쪽으로 이렇게 찾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마운자로 7.41, 젯바운드 4.26, 작년 대비해서 110%, 123% 폭등했고요. 이게 어제 노보노디스크 때문에 급락했던 거를 다 돌려놓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암젠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괜찮았고 뭐 EPS 가이던스가 조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너무 좋았던 거죠. 암젠에게는. 릴리가 저렇게 달려주고 빅테크에서 자금 빠져나오니까 암젠으로 쫙 꽂히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고요. 루멘턴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좀 안 좋았죠. 이게 광케이블 관련주라서 좀 실적도 좋았고 어제 이 시간에는 시간의 주가도 좋았는데 AI 쪽이 조금 불안해지면서 아쉬운 그런 주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루멘텀도 보시는 것처럼 뭐 실적 다 좋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526달러까지 상향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국장에서 태양광 관련주 막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난리 있었는데 났었죠. 인페이지 에너지도 3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진짜 태양광이 대세인가 하고 보기에는 또 이 빨간불이 좀 있잖아요. 이번 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치가 예상보다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상단에 미치지도 못했네요.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얘는 이게 지금 일봉이라서 그렇지 주봉 월봉으로 보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은 이제 지나왔구나. 최악만 그래서 지났다. 이제 그 지난 분기에 그린라이트를 2개 켰구나. 네. 라는 측면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RBC 캐피털에서는 54달러까지 목표가를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54달러 벌써 거의 다 와버렸네요. 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어제 뭐 일론 슈마커. 머스크가 뭐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코솔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코솔라가 주가가 올라갔고 솔라엣지도 올라가서 태양광 관련주가 슬슬 고개를 덜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역시나 모처럼 호실적이었고 이것도 결국에는 AI 서버 파는 기업인데 근데 어제 AI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또 이 정도면 괜찮았어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더라고요. 반면에 우버는 약간 좀 EPS 하향이 되면서 좀 더 보여줘야 돼라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과 아이렌, 스트레티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약간 스트레티지죠.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좀 두렵긴 하지만 알파벳이 좀 구해줬고 아마존과 아이렌이 이런 부분들 받아서 가면 블룸에너지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현재 블룸에너지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아마존이래 구글의 주가는 여전히 한 2% 안팎의 강세 흐름입니다. 유럽이 미국의 광물 파트너십 제한 예정. 요 얘기는 이제 이미 나왔던 얘기죠. 네, 이거 어제 제안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좀 먹혔나 봐요. 그러면서 핵심 광물 가격 하한제를 멕시코, 유럽, 일본과 함께 미국이 한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조금 뭔가 약간 좀 아쉽죠? 뭔가 대한민국 왜 안 껴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가격 하한제, 이게 미국이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하려고 하는 걸 폐기하고 멕시코, 유럽, 일본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저렇게 제안했던 게 먹혔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히토리 관련주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급락이 나왔는데 혼자 하려고 하던 거를 이제 딴 쪽에서 이제 같이 붙여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히 넣어봤습니다. 자, 우리 또 3프로TV PD님이 글로벌 우리 월간 뉴스레터 명성님을 응원해달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응원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 왜요? 나는 안 챙겨줘. 나 셀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돈 화이팅! 갈비 먹자! 힘내자! 증시 화이팅! 여러분들도 모두 화이팅! 밤잠 얼마나 설치셨겠습니까? 지금 2만 1,000분이 들어오셔서 미증시 또 왜 하락해? 이거 빨간불 왜 이렇게 많아? AMD 폭락 이게 말이 돼 했는데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끄는 잡고는 있어요. 예. 요게 좀 우리에게는 부디 국장에는 그리고 내일 밤에 이제 오늘 하락했었던 부분을 좀 많이 만회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아 제발 부탁한다. 예, 제발. 구글 해줘. 구글 제발.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먹방 해줘라고 이제 댓글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은 워커힐 본갈비 이거 인기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앵콜 요청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 최초로 5만 원대 준비를 했습니다. 총 1.2kg이고요. 드세요 명성님. 아, 네네네. 예, 지금 댓글도 물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냥 피디님이 응원해달라고 했어요. 자, 1.2kg짜리고요. 호텔 특제 양념갈비 8인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00g짜리 2인분을 총 4팩을 드리는 거고요. 1인분의 가격 따지면 한 7,000원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커힐 특제 비법 소스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먹죠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아요. 갈비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있어요. 갈비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워커힐 갈비는 더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와, 너무 맛있다. 이게 1인분에 7,375원 꼴이라고요? 이거 거저지 뭐. 갈비를? 워커힐 갈비를? 그렇죠. 여러분 워커힐 갈비 저는 너무 어렸을 때 먹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맛있었어. 제가 다른 고기는 잘 안 먹는데 갈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중에서 본갈비 워커힐 본갈비를 4팩 구성 3+1팩 더 드리는 이 구성을 5만 원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 될 것 같은데 보통 저는 하루 이틀 정도는 오더라고요. 늦어도 토요일 날 배송되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쩝쩝댄다고 뭐라 하실 거죠? 멀리서 떨어져야지. 이제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포인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떡해요. 여러분도 한번 씹으면서 말해보세요. 안 쩝쩝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쩝쩝되게 먹고 있다는 걸 인지시켜드려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스투시 가져왔어요. 명성님은 지금 엑스라지죠? 네, 엑스라지. 다 먹었어. 제일 부러워 나는. 나 저번에 그 언양 불고기 먹었을 때 진짜 행복했거든요. 먹는 행복이 너무 크잖아요. 오늘 스투시 그레이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요거 강기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약하게 살짝 터치된 기모입니다. 그래서 간절기에 추천드려요. 이게 우리가 절기가 딱 바뀌고 나니까 날씨 굉장히 따뜻해졌죠. 뭐 따뜻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영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두껍지 않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피디님이 가운데로 가보라고 하니까 저희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마이크인가? 저는 M 사이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엑스라지. 저는 M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이 모자 다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옆에 스투시 마크 뒤에 스투시 마크 이렇게 있습니다. 영성님은 지퍼를 이제 잡아주셨고 저는 이제 지퍼를 가래요 이제 다시. 디렉션을 주시네. 자, 저는 이제 지퍼를 잠그지 않았고 명성님 지퍼를 잠근 저 핏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사이즈는 저희가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있는데 여성분들 좀 이렇게 핏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스몰 사이즈 고르시면 되고 저는 이게 남녀 공용이라서 꽤 큼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M 사이즈는 약간 좀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산프로들에서 득템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글로벌 슈왕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